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정식의 해결 체크, 이제 11월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3년, 2024년에 이루어진 두 개의 모의고사고요. 참고로 이제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2023년은 사실은 12월 달에 행해졌고 2024년은 10월에 행해진 모의고사죠.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형 문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자체를 학생들이 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좌가 진행되는 패턴을 직접 보여드리는 식으로 O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 11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18번 문제입니다. 혹시나 시험 범위에 18번 문제가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빠르게 들으면서 이 강좌에서 이 강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런 패턴이구나 라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이전에 3월, 6월, 9월 변형 강좌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내신용 변형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강의예요. 이 강좌는 그러니까 수능형 강의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I was so excited. 나 너무 흥분되어요. To hear that. 들었거든요. 뭐라고 들었어? 당신의 브랜드가 opening a new shop. 브런 스트리트의 다음 주에 새로운 가게를 문을 연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흥분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문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이 excite 같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수준에서는 90% 이상이 그 감정을 주다의 뜻이야. 그러니까 excite도 흥분감을 주다라고. 근데 내가 남에게 흥분감을 준 게 아니라 내가 흥분감을 받아서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으로 쓰고 있다는 거 잘 이해를 해두시고. 두 번째, 여기 대시 나왔는데 이 that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that 전체가 문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 명사 역할이라는 건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이나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괜찮지? 요럴 때는 that 뒤에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줘야 돼. 그럼 여기는 한번 봐봐. here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명사 자리라고.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면 your brand가 주어, is opening이 동사, a new shop이 목적어로 완전한 문장 나온 거야. 그래서 that을 써주는 거라고. 괜찮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분 좀 할 줄 아셔야 되는 게요. what 같은 경우도 똑같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what 뒤에는 주어 혹은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점에서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신 시험 문제에서 됐을래 was을래 구분하는 문제 나오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리게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여러분들 헷갈리게 문제 내기 되게 좋은데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피디님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장 학생이 없기 때문에 피디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피디님 다음 달이면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인데 왜 현재 시제로 썼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슬쩍 밑줄 치고 난 다음에 OX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다음 달 앞뒤가 안 맞는데 틀렸음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자, 요런 건 알아만 두세요. 수능에서는 문법을 안 나온다. 뭐냐면 영어에서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을 나타낼 때는 현재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근데 이게 영어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말도 그렇게 한다. 너 한번 생각해봐봐. 너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뭐 할 거야 물어봤다. 피님, 일어난 일을 물어봤어요? 현재 할 일을 물어봤어요? 나중에 할 일을 물어봤어요? 나중에 할 일 물어본 거죠. 그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나 오늘 학원 가. 나 오늘 학원 가. 봐봐. 학원 가. 현재형으로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낼 수 있잖아. 모든 언어가 똑같아. 이것도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 가봅시다. I have always appreciated. 나 항상 정말 appreciated the way. 어떤 방식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었거든요. 자, 명사 뒤에 명사 동사 나오면 무조건 수식이야. 어떤 방식에 감사했냐? 네 브랜드가, 당신네들의 브랜드가 도와줬던 방식에 있어서. 뭘 도와줬어? 여성들이 더 스타일리시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도록 도와줬던 방식에 대해서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자기가 스타일리시하고 좀 내가 되게 자신에 찬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느낌을 줬던 방식에 대해서 되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 자, 문법적으로 몇 개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원래 요런 꼴이 나와요. 이렇게 누구누구 뭐뭐 하도록 돕다. to는 생략 가능해. 요 to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feel 한번 볼게요. feel. 요게요. 느끼다라는, 느껴지다라는 뜻으로 쓸 때 뒤에 형용사 씁니다.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하게 느끼다. 이런 의미로 쓸 때 형용사를 써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지만 뒤에 절대로 부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스타일리시하고 자신감 있게 느낀다라고 해서 스타일리시 다음에 confidently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I'm writing. 저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In response to your ad. 브런스 신문에서의 당신의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건데 I graduated from. 저는 멜린 패션 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And have worked. 그리고 일을 해왔죠. 판매 보조원으로서 로건 마트에서 지난 5년 동안 일을 해왔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지난 5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지난 5년 동안이면 피디님 딱 한순간에만 일하고 끝낸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한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다시 완료 시제는 언제 쓴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지속성을 나타내 줄 때 쓰는 거다. 왜 have worked라는 표현 썼는지 이해 가셨죠? 계속 during that time, 그 시간 동안 뭔지 알겠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I've developed strong customer service and sales skill. 저는요 강력한 고객 서비스 기술 그리고 판매 기술들을 길렀고요. Now 이제 I would like to apply for. 이제 지원하고 싶어요. 판매직위에. 당신의 옷가게 판매직에 지원하고 싶어요. 괜찮지? I'm available. 저는 이용 가능한 사람입니다. 인터뷰에. 즉 인터뷰에 언제든 응할 수 있습니다.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당신이 가장 빠르게 편리한 시기에 인터뷰에 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시기 언제든 저는 언제든 인터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I look forward to. 자, 요거 조금 주의하세요. look forward to라고 얘기하면 뭐뭐를 고대하다, 기대하다의 뜻인데 뭔가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할 때는 뒤에 원래 여기 명사가 나와요. 요거 전치사거든. 다시 요거 전치사라니까. 그럼 생각해봐봐. 전치사 다음에 동사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쓰는지 아니? 그렇지, ing 쓰지. 동사 쓰고 싶으면 무조건 ing 써야 돼요. 그래서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쓴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응답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Thank you for reading my letter.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레이스 브래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thanks 뒤에 for 이 표현 알아두세요. 자, for 다음에는 원래 어떤 이유가 따라 나올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I bought some flower. 꽃을 좀 샀어요. For my wife. 내 아내를 위해서. 잠시만. 내가 꽃을 산 이유가 뭐라고요? 제 아내라고요. for 다음엔 이유가 따라 나올 수 있어. 됐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 편지를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문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포인트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동 잘 봐놓으세요. I was so excited to hear. 듣게 되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뭐라고 들었어요? 당신의 브랜드가 새로운 가게를 브론스 스트리트에 다음 달에 문을 열 거라는 걸. 자, 정해진 시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로 표현. 저는 항상 어떤 방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당신의 브랜드가 도와줬던 방식에 대해서요. 여성들이 더 스타일리시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느끼도록. 됐죠? 자, 포인트 feel 다음에 형용사 쓴다. 부사 쓰면 안 돼. I'm writing. 저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브런스 신문사에서 당신이 광고를 낸 것에 대한 반응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저는 멜린 패션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보조원으로서 로건 마트에서 지난 5년 동안 일해왔어요. 자, 지난 5년 동안 한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와 함께 썼어. 그 지난 5년의 시기 동안 저는요 강력한 고객 서비스와 판매 스킬들을 키워왔고요. 이제는 당신의 옷가게에서 판매직에 지원하길 원해요. 저는 인터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일은 편리할 때 look forward to ing.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길 기대합니다. 제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됐죠? 자, 요 뒤에 보면 변형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변형 문제 풀어보세요. 첨부 파일에도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바로 갑시다. 일단은 어순배열 문제야.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요런 문제들밖에 딱 없는데 이게 지문 자체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문제 풀어봐서 알죠. 요런 식으로 좀 지문을 활용한 문제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문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문제들도 나오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가봅시다. A를 어순배열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A 볼게요. 저는 당신의 브랜드가 여성들이 이걸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영작, 서술형 영작을 만들 때, 저는 OT에서부터도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고 중요한 걸 얻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술형 영작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부터 찾는 거야. 주어가 저고요. 평가해 왔다가 동사예요. 오케이? 가보자. I, 주어, 평가해 왔다. appreciate가 되는 거죠. 됐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높게 평가해 왔다라고 했으니까 항상이 들어가 줘야 돼. 자, 항상 always라는 말의 위치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빈도, 항상, 자주, 보통 이런 말들은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서 들어가 줘야 되죠. 오케이? 근데 뭐뭐 해 왔다니까 have pp를 써줘야 돼요. have, 그리고 조동사보다는 뒤에 always appreciated,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have always appreciated. 자, 주의하셔야 될 거,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have pp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또 뭘 평가해 왔냐? 당신의 브랜드가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되죠. 참 미안해. 다시 뭘 평가해 왔다고? 미안해. 방식을 높게 평가해 온 거야. 목적어 방식. The way. 됐죠? 어떤 방식? 당신의 브랜드가 도와주는 방식. Your brand 됐죠? helped. 됐죠? 이것도 have helped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 하도록 도와줘요? women to feel. 자, 포인트. women to feel. 더 뭐하고? 더 멋지고 자신감 있게 느끼도록. more stylish and confide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more stylish and confident. 됐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고 서술형 영작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서술형 영작 해가는 상황에서 어휘 안 빼먹도록 요런 거, 나왔던 어휘들은 좀 지워가는 거 같은 거 잘 보셔야 된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관사 같은 거 잘 까먹는단 말이야. have pp 써야 되는 놓치기 되게 쉽단 말이야. 이런 것도 좀 잘 잡아두시라고. 됐죠? 자, 다음 봅시다. 어법상 틀린 것, 아이고 왜 이러냐. 어법상 틀린 거 모두 찾아 고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that, 명사 자리에 있는 that은 뒷문장 어떻게 완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Your brand 주어 is opening 동사 you shop 목적어 완전한 문장 맞네요. 통과. 2번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내가 일을 해왔던 건데 수동태로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 have worked라고 바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would like to 다음에 지원하다 apply for. 너무 좋네요. 통과. 4번 가보면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써야 된다라고 했죠. hearing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thank you for 전치사 다음에는 ing 쓰는 것 너무 좋죠. 정답은 2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영영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The state of being easy, 되게 쉽다거나 suitable, 적절한 거예요. 특정한 목적에. 이게 뭐예요? available, 이용이 항상 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스 브래덕 씨에게 Thank you for your interest. 우리 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흥미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당신의 excitement, 그 흥미도에 대해서 듣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브룬 스트리트 가게에 대한 당신의 흥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친절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가 여성들이 스타일리시하고 컨피던트하게 느끼도록 도왔는지에 대한 당신의 친절한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멜린 스쿨에서의 이 학벌은 그리고 당신의 5년 동안의 경험은 세일즈 어시스턴트로서 임프레시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please, 기분 좋아요. to see that 당신이 have developed 굉장히 큰 요것과 요것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근데 요것들이 뭐냐면 align perfectly, 완벽하게 잘 맞아요. what we are looking for, 우리가 우리의 팀 멤버들에게서 보는 것에 완벽하게 잘 맞아요. 자, 잘 봐봐. 여기서 회사의 정책과 잘 맞는 자질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뭐로 가지고 있어? 그렇죠.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 스킬이라는 점에서 잘 맞겠죠. 그래서 great customer service, sales skill 이렇게 되면 되고 customer service, sales skil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괜찮죠? 요렇게 해서 전체 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 강좌에서 뭘 할 건지. 저는 문장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지만 뒤쪽 가보면 나름 추상적인 지문들이 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특히나 빈칸 파트나 이런 데서는. 거기서 지문의 이해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요런 변형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북으로 책을 사보시면 알겠지만 변형 문제는 객관식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식 문제는 내용만 파악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잖아. 지문 내용만 기억을 하더라도. 근데 지문이 조금 변형됐을 때를 대비한 서술형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총 23년 11월에 해당하는 부분 8강, 그리고 24년 11월에 해당하는 부분 8강 해서 총 몇 강? 16강자로 해결 체크 강좌를 구성을 할 겁니다. 한 강에 35분 정도의 시간이 될 거고요. 보통 한 강에 2지문 정도씩 다루게 될 거예요. 내신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들어가는 학생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수업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의 전 문항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일부 문항만 다루는데 이 강의를 들어도 되나 하고 고민이신 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각각의 문항마다 앞쪽 문제를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문법 사항들을 계속 설명드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help의 쓰임새 있잖아. 얘가 20번에서 21번에서 22번에서 나왔어도 저는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걱정 말고 들으세요. 내신 대비도 조정식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 강의에서요, 왜 내신 대비도 조정식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